이 반도가 개봉하니까 여름철 빅 시즌이 드디어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더군다나 이 영화는 지금 국제적으로도 개봉되는 영화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지난 주말 소식으로는 아시아 5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하기도 했는데,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일주일 만에 200만이 든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감독님,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영화가 개봉하게 되신 현재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뭐 영화마다 이제 운명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제 반도라고 하는 영화가 이 상황에서 이제 개봉하게 된 것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애초에 좀 저희가 좀 전 세계에 동시에 이제 개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한 1년 전부터 이미 이제 그 해외의 배급사들하고 이제 선판매를 하고 개봉일을 사실은 거의 다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예기치 않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뭐 조금 안정이 된 아시아권에서부터 개봉을 할 것 같아요. 속편을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연니버스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연상호 유니버스라는 말을 쓰는데, 부산행과 또 서울역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이 영화까지 3편인데, 사실 3편을 우리가 느슨한 3부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관계는 굉장히 느슨하고 주인공들도 다르고 심지어는 만든 형식까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는 이게 부산행하고 그다음 전작이었던 서울역이 서로 이제 매체가 다르니까 애니메이션하고 극영화의 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이 영화는 부산행의 속편이라고 말을 하지만 영화가 사실상 거의 부산행의 반대말 같은 영화처럼 저한테 보이고요. 영화가 딱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정석이 그 선박에서 액션을 볼 때만 해도 역시 우리가 좋아했던 좁은 공간 속에서 기차 안에서 싸우는 그런 좀비들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요거 보고 싶으셨죠? 메롱,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영화가 펼쳐주는 그 모든 액션과 상황이라는 것은 부산행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행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기차 안에서의 장면은 사람들이나 좀비나 너무 많으니까 고밀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세팅은 굉장히 오히려 저밀도라서 문제가 된 경우고, 부산행에서는 공간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기차 자체가.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4년 동안 황폐하게 폐허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전작과 지금이 낮과 밤으로 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장르도 보면 전작은 좀비 영화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지만 이 영화도 물론 좀비 영화지만 사실은 영화의 속성의 어떤 근본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 같은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본다면 부산행으로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국제적으로 그런 주목을 받으셨는데, 이 다음 영화를 만드는데 부산행의 반대말 같은 영화를 속편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속편이라고 하면은 뭔가 비슷한 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약간 새로운 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좀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좀 하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제가 뭘 하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뭔가 좀 다른 거를 하고 싶고 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영화를 좀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산행하고는 룩이 다른 배경 안에서 영화를 하고 싶고, 초반에 기획될 때는 이 영화가 제목이 반도인데 왜 부산행 2라고 안 하냐, 부산행 2라고 해야 더 많이 팔리고 뭐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2보다는 부산 나오지도 않는데 왜 부산행이냐, 굳이 이렇게 한번 했던 거를 또 한 번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좀 재미없는 일? 미쳤어? 거기 또 들어간다고? 최고 오프닝 스코어 신기록 잡아! 전 세대가 열광할 블록버스터 탄생! 반도 절찬 상영 중.